대학으로 이제 경력을 쌓다가 지금은 이제 팀장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상담보다 행정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일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마음찾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찾으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행복한 정도도 다 다르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의 만족도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건 내 삶의 태도에서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길을 내가 1도만 틀리게 잡아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현실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이 영향을 미치는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편한 길로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 제가 어떨까요? 이거 잘 안 넘어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힘든 점은 뭐였냐면, 심리상담사는 좋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위로하고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는데, 정작 그걸 생계로 하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삶이 제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오죠. 상담실에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들도 다 똑같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직장 안에서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회를 찾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쁜 중2, 고2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님들도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갖가지 방법을 하고 계신데, 뭐 절세를 해서 내가 연금을 들어서 연금 500계획이라고 요새 유행하던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뭐 또 뭘 만들어서 500을 만드실 거래요. 그래서 내가 확정이 다 된 거냐고 여쭤보면 그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이렇게 야무진 꿈을 꾸시고, 혹은 아직도 스펙을 올려갖고 돈을 버는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쓰시면 건강이 상하세요. 그래서 한 1년 후쯤에 많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거 사신 분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셔서 많이 오르셨겠지만, 나의 주식 증권 계좌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살 때는 유용하지만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힘들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왜 사람이 경제적인 것, 돈에만 집중을 하고 사냐. 내가 건강하면 내 한 몸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홈트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왜 산에 가는데 갔다 내려오면 술을 드시죠? 왜 골프를 치고 나시면 술을 드시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지,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계신지.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제가 나누다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는구나. 나에게 분명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게 누군가가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방향인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껴질 때 강하게 조언을 하기 쉬우세요? 어렵죠. 게다가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분들에겐 더 어렵고요. 내가 아는 정보가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밖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배운 걸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장벽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걸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회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나름 말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두 분 20대 때 결혼을 하셔서 직장 내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경제 생활을 정말 저희 아빠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일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딸들에게 살갑지 그렇게까지는 못하셨던 분들인데 정말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외벌이셨는데도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뭐 집은 제때 잘 사시고 하셨지만 또 종교가 있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나눔은 극대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어머님 알선 알바를 저는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공부를 적당히 하는 중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 알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수수료를 떼가시고 나머지를 저에게 용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제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일찍부터 배웠는데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삶을 일찍부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알선해 주신 알바 중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게 야간 목욕탕 그 매표소 알바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24시 사우나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었고 하면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25년 전에 시급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대, 새벽 시간이 넘어가면. 그럼 이제 밤 9시에 딸을 데려다 놓고 아침 9시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했지만 모두가 불이 켜져 있고 식당도 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메시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지만 저한테 경제 경험은 확실하게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셔서 지금 두 분은 본인 집이 있으시고 그리고 원하실 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지만 골프도 치러 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뭐 운동 삼아 라인 댄스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랑 많이 다르게 이렇게 아직도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보고 살아온 저는 정말 제가 원치 않았는데 가방끈이 길거든요. 상담을 공부했다라는 분이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석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석사가 취업을 하면 첫 해 받는 월급이 170이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박사 선생님들은 나오셔가지고 뭐 교수나 이런 라인으로 가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아예 취업이 되기 어렵거나 그 돈과 타협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석사 나부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발에 채이는 게 석사인데 취직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드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면 관절이 아플 때예요. 얘네들이 가출을 하고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학교에 안 가는데 쫓아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170을 받아요. 사명을 가지고 하기에 배가 고픈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졸업했을 때 나이가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한 27, 8.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대학원에 다닐 때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좀 더 오래 하긴 하겠지만 놀랍게 저희 이제 배우자가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임금 피크제 그리고 이제는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하면서 와, 정말 나는 부모님만큼 일을 할 수 없네? 라는 걸 놀랍게 알게 됐고요.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아마 직장 생활에서는 제가 여태 동안 받았던 것보다 많겠죠. 근데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아빠가께서 받았던 월급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보너스달, 평달 이런 단어로 쓰셨는데 뭐 그것도 상관없이 매달 작아요. 그래서 와, 저도 이제는 4인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아메이에 오기 전에 학생 때부터 했어요. 매달 내가 50만 원 알바비를 받아서 엄마한테 2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살면 내가 돈을 모으고 밥을 먹고 돈이 매달 부족하고 그럼 나는 언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항상 끝은 어떻게 됐었냐면 에라이 모르겠다였어요.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값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20대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걸 깔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또 뭐 돈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고 있었는데 더 많이 공부해서 또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저는 제 수준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쉬지도 않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저희 아이들은
더욱더 굉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는 공부하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 엉덩이 몇 대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제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아이, 자기 삶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아이라고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해서 저희 중2 아들은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설거지를 하면 1,000원, 빨래를 개면 1,000원, 그리고 걸레질을 하면 1,000원, 그 돈을 모아서 PC방에 갑니다. 그래도 숙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준비물도 다 챙기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이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꿈꾸는 삶을 살게 돼서 이 자리에서 배우게 돼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감사하게 사춘기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은 처음엔 직장인과 그냥 아내 엄마였어요. 삶의 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다 이룬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빴는지 저는 다 이렇게 바쁜 줄 알았어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정말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맡은 부분이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이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따면서부터 점검을 받는 것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고요. 부정수급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일을 지금 AI 시대에 저는 종이에다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점검이 끝나고 보면 팔목에 인대가 늘어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작은 직장은 중소기업은 일을 잘하면 소기업이죠. 일을 더 시켜요.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고 일을 더 시키니까 제가 또 이제 20대 때 입사를 했으니까 일이 점점 많아졌고 부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서 저는 부부와 저희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갔는데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집에서 아세요? 옛날엔 줌도 아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들었는데 가서 점심 해주러 뛰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의자에 앉아있으라 했더니 의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9시, 10시, 11시에 퇴근을 해서 가면 뭘 했냐면 바닥에 주저앉으면 그날 일을 해야 될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장 차림이면 자켓만 벗고 고복장 그대로 걸레질, 설거지, 빨래를 치우고 정말 내가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도 돼야 될 때 앉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계적이고 얼마나 지쳤고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엄마였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와서 생각한 게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는 개념을 듣게 됐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소비를 어떻게 하세요? 아까 그렇게 직장 빡빡하게 살아온 저는 솔직하게 돈은 안 쓰는 게 답이었어요. 뭘 굳이 외식을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여러분 되게 필요한 거 사고 나면 평생 다를 때까지 아낄 때까지 쓰시나요? 저는 안 썼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소비는 더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은 몇 도에서 커야 되는지 아시나요? 23도예요. 난방을 굳이 켜지 않아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서 쌓아놓는 거 여러분 책은 필요한가요? 안 읽으면 쓰레기더라고요. 들고 버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되게 힘들게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뛰어다니는데 이제 뭐 따뜻하게 살아왔던 남편분께서는 너무 춥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고 집을 옮겨갈 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에 아메이 제품을 들었을 때 확 바꿔 썼을까요? 스폰서님께 너무 죄송한데 정말 안 바꿨었어요. 심지어는 공짜로 주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선물로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그렇게 일하는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냥 직장인은 다 피곤한 건데 이분은 아메이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도 뽀송하시고 이렇게 주시는데 이걸 내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 바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제가 변하게 됐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이곳 미팅장에 와보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공부하고 앉아서 듣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약속은 꼭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을 때 이 변명 저 변명 들어서 오지 않았는데 계속 초대를 해주시니까 변명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내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조금씩 뚫리는데요. 제품은 안 쓰는데 책도 보고요. 음원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제가 버는 돈에 왜 결론이 안 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은 임시소득이고 제가 몇 살까지 벌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 초년생이 돼서 10년이 지나면 월급이 2배가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제 월급이 정말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꿈꿀 수도 없었구나. 더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하면 지금 내 현재를 포기하거나 미래를 포기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 사사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인세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임시 수입을 버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오롯이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심지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온 이 상담센터에서 직업을 가지면 나의 돈주머니는 정말 작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작다고 생각하고 다른 직장으로 가기에는 좀 그땐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더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업가,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진짜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게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을 듣고도 저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희 상담센터가 개소를 99년도에서 지금까지 26년도가 있었는데 단 한 해도 잘 된 적이 없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안양시에서 가장 잘 되는 상담센터고 시청, 교육청 모든 사업들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기업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67년이죠.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는 아메이는 저희 엄마 친구분이 저희 엄마에게 박스를 보냈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박스를 개봉했을 때 네모난 세제들이 들어있었고 영어로 써져 있는 샴푸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쌓아놨다가 수년 후에 버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메이였어?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의 가치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회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철학도 알게 됐고 가치도 알게 됐고 농장은 정말 거짓말 같았어요. 영양제가 농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상식 같은데 저는 그냥 당연히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여행을 가시는 스폰서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아메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귀가 뚫렸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세계 1위 100개 지역과 국가에서 그냥 당연하지라고 멍하니 들었는데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도 무슨 제품 하나를 세계 1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브랜드 자체를 그렇게 유지해 가는 게 어렵다. 그리고 50만 건의 저희가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걸 연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품질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도 놀랐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때 감동하고 이게 뭐지? 라고 조금 더 귀를 열었을 때 감동하고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둘러봤던 제품에 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끊임없이 알게 됐기 때문에 한두 개씩만이라도 제가 바꿔 써봐야겠다. 이건 내가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깐깐하죠? 이렇게 깐깐한 저를 오랫동안 계속 알려주시고 써보라고 얘기해 주신 스폰서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세로라 씨, 저한테 아세로라 씨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제가 큰아이 고2짜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89였어요. 7개월을 막 채우면서 조산 때문에 아이가 호흡도 좀 안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거 아세요? 뉴스 같은 데서 옛날에는 수족구가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 애가 그날부터 수족구예요.
그리고 뭐 독감이 뭐 할 것으로 뭐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병원 다 걸리는데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이 하얗게 나와요. 정말 그냥 하얀 백변이 나와서 이 아이는 저는 너무 놀라서 항상 응급실로 데리고 뛰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독감이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먹이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 항생제, 천연 해열제라고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걸 제가 갈아서 물에 녹여가지고 한 반나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뭘 먹을 혹시나 속이 쓰릴까봐 농장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지만 혹시나 속이 쓰릴까봐 아이가 뭘 먹을 때마다 그 물을 같이 먹였는데 열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구나, 이건 정말이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걸 쪼개서 이렇게 조그만 가루서부터 계속 먹기 시작을 해서 와 꾸준히 먹어주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두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 저는 코로 숨을 못 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입이 마르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양쪽 콧구멍에 이렇게 휴지를 감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코 풀면 코밑이 헐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차라리 휴지를 꽂고 있다가 빼고 가서 인사하고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엘로케어가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엘로케어를 먹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안 드실 거면 사지도 마세요. 거기 적힌 대로 하루 3번, 2알씩 먹으면 여러분 효과가 100%예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진 걸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간사하게 내가 불편할 때는 불편감이 크지만 그게 나아지면 얘 때문에 나아졌는지 언제 나아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고 오늘부터 안 먹어도 지금은 괜찮고 1년에 너무 면역이 떨어지면 살짝 콧물이 올라올 때 한 3일만 먹어주면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엘로케어를 확신을 갖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고 먹어도 되는구나. 이건 진짜 여러분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코가 뚫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꼬맹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방학에 방과후 학교가 있거든요. 그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학 내내 다녔겠죠? 이 아이가 아토피가 원래 약간 있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심해져서 상처마다 진물이 흘러서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상처에 달라붙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방학 내 성명공사를 했고 이 성명공사를 한 걸 비닐 덮어놓은 걸 제대로 청소 작업을 안 하고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학식 날 그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 뭐 컴퓨터실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쌍코피를 쏟고 막 이런 일이 생겼으니 사실은 큰 이슈였는데 우리 아이는 방학 내내 뭐 바로 옆은 아니었지만 그 성면향을 맡으면서 다녀서 이 아토피가 이렇게 심해진 거더라고요. 분노가 일었지만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은 없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가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이 서러워서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께서 카로틴 플러스를 먹여봐. 점막이 잘 회복된대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때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구입을 해서 이게 알약도 얘는 좀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아이가 처음에 먹기 힘들어했는데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 진물이 멈추지 않았던 게 한 이틀 먹였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도 콧물 날 때 그리고 상처 날 때 눈이 아플 때 이 카로틴 플러스를 갖다가 꼭 본인이 챙겨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 제가 지금 얘기했죠.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주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기 시작하니 아메이에서 저한테 5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저희 이제 같이 그 배우자가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박사 졸업을 하는 중간에는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그대로 쓰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그 전보다 건강했고 저는 아메에서 50만 원이 나와서 행복해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플러스 50만 원이 진짜 꿀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니까 학원비도 해결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경험을 전달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근데 5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더 수입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삶의 변수가 오더라고요.
저희 배우자가 이제 박사 졸업을 하면 막 승승장구해서 저한테 막 돈을 이만큼씩 벌어줄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 한중간에 졸업식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갈 만한 직장도 마땅치 않고 뭐든지 사람을 다 줄이는 추세고 그리고 강의를 하러 나간다고 해도 뭐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는 게 있으니 저한테 다시 한번 삶의 절벽이 닥쳐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내가 생필품을 다 바꿔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혜택이 쌓여져 가고 있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입을 반만 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편한 시간에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거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메이 사업자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혜택을 꼼꼼히 주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호 사용하고 계신가요? 장수호 혜택이 처음에는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좀 어렵게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이걸로 잘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딱 제가 한 말이 10만 원을 쓰면 최소 11,300원을 돌려받으세요. 그런데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가입을 일찍 하신 분들은 12,000원, 13,000원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구조예요. 라고 설명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사람들이 귀에 더 좋게 들리는 거, 그 혜택을 정확히 알려주는 걸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많이 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제가 저만큼 못 알아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빨리 제품을 바꿔 쓰셨거든요. 그리고 경험해보시고 우리가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크게 알리니까 이분들이 좀 더 저의 소비자로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50만 원 받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9월에 1,000만을 딱 찍고 나서 SP가 됐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SP가 되는데 정말 올해 수년이 걸렸는데 내가 다음 달에 SP를 못하면 다시 그냥 50만 원짜리 리더가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제 시간을 쪼개고 궁리를 해서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1,000만을 가면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이 수익 구조였어요. 소비자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안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1,000만을 가진 리더가 되니까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와 동생한테 알려줬을 때 다 똑같이 20만 원씩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그분들이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20만 원씩 썼다라고 하고 이 표가 만들어진 거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이렇게 다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캐시백을 돌려주는 퍼센테이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저희 동생과 엄마는 20만 원 썼었기 때문에 3% 6천 원씩 돌려줍니다. 그리고 저를 기점으로 봤을 때 60만이 생기죠. 그러면 6%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평균 캐시백은 3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엄마랑 동생이랑 6천 원씩 줘야 되거든요. 주고 나면 저한테 얼마가 남을까요? 그럼 계산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24,000원이 남는다라고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얼마를 저보다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숫자가 보이시는데 꼭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제가 그려서 안 알려드리는데 장단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전체 80에서 보면 48,000원이 생기고 아까 저한테 발생한 36,000원이 빼면 12,000원이 생깁니다. 저는 이걸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꼭 하는 건 노력순에 의해서 캐시백이 모아지고 역전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배분이 되지만 자 보세요. 소개를 좋은 제품을 저한테 쓰라고 다 주위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선생님의 수입이 그만큼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지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저의 마트지만 선생님의 마트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애용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아까 50만 원까지 벌었을 때가 저기 9%, 15% 구간이고요. 제가 그때 사업을 할 때 이제 브론즈 빌더가 생겨나가지고 제가 저 브론즈 빌더 보너스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 50만 원이 80만 원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세월을 제가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1000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변했잖아요. 제가 1000만이 되고 안 떨어지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자산이라는 거였어요. 자산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아메 미팅장 와서 배웠던 것 중에 초기에 가장 충격적인 게 악성부채라는 단어였어요. 자산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부채는 돈이 나가는 거다. 여러분의 집은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세금도 나가는데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집값이 요동치면 내가 받지 못한 돈인데 세금만 막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그래서 악성부채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저희 딸이 저는 때리지도 않았지만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근데 저희 아이들은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꿈을 꾸고 엄마가 자산을 꿈꾸니까 아이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기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그래서 작곡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꿈을 꾸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 엄마가 많이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해보자. 그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산이란 것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이 자산을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아메이 했습니다. 직장인인데.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기 했습니다. 직장인인데.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아메이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세븐루틴이 펴져 있었어요. 해야 될 일 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쏙 빠져서 제가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놓치는 일도 너무 많았는데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냥 세븐루틴이 펴져 있었어요. 덥지도 않았어요. 작게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했고 집에 가는 길에 만날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그리고 전화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가 PT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제가 큰 거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욕심이었던 것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스폰서님이 계시고 저희에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치기를 잘해서 이 시스템 안에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됐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 다음 회계년도에 보석을 도전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PT 만들기에 도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파운더스 PT가 되고 연봉 5천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직장보다 곧 넘어설 것 같아요. 20년인데 직장 생활이. 근데 이러한 제가 PT가 되고 나니까 놀랍게 저희 파트너들이 꿈을 꾸더라고요. 없던 파트너들도 새록새록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도 네가 싫다는 그 50만 원 보겠다는 소비자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PT를 두 조 만들면 사파이어가 되는데요. 놀랍게 여기서는 지금 5천, 6천 나왔는데 아마 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에메랄드가 되면 이렇게 PT를 3조를 만들게 되면 에메랄드 핀이 되는데 이제는 에메랄드 1억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돈 되는 내가 배우고 알려줘서 돈 되는 사업이 아메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나중에 시작하신 분도 저같이 천천히 말고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6명 찾으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굼벵이처럼 꼬물꼬물 움직일 때도 저희 주변의 리더님들과 저희 스폰서님은 계속 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확신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실 때 꿈을 꾸시고 FCA를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럼 그때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나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꼭 필요한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처음에 알려줬을 때는 너무 어렵고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 장청, 뇌청, 그리고
있고 면역의 70%는 장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는 그 옛날에 체변하는 거 얘기하셔서 설명하기 많이 어렵긴 했는데 이제는 책도 많이 보시고 매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주변 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장 환경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 유산균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알 수가 없는데 공부를 하고 계속 하다 보니 다른 걸 배우면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더 쉽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더욱더 성장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저희 그 1.89로 태어난 아이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키가 작죠. 많이 작죠. 안 먹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멈췄어요. 한 10달 정도 키가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키가 커야 된다는 조건에서 끝났을 텐데 그래도 부랴부랴 했죠. 그때는 몸 모를 때니까 이제 했고 아이가 유산균을 먹고 2달이 지났는데 키가 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50이 안 됐던 키가 150이 넘었고 지금은 한 15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아이가 이게 뭐 하는 검사인지 알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변을 채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앉혀놓고 사업 설명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하는 의미가 뭐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장기, 뼈 성장, 면역 그리고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네가 여드름 트러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결단하고 본인이 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5가 넘게 키가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가 성인이 된 뒤에는 말을 안 할 테니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자라고 요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한 게 너무 감사했던 게 작년 9월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왔어요. 저희 집에 너무 이렇게 성실하신 친정 아버님께서 혈액암이라는 편장을 갑자기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는 제가 좀 저희 원가족에서는 뚱뚱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러니까 마르셔서 근육이 빠지면 항암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의사가 한 말은 영양제를 먹지 말아라였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드시라고 할 마음이 제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근데 그 의사한테 듣고 오시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물음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대체 식사로 먹으라고 했던 게 프로틴 대체 음료였어요. 저렴했고 뒤집어 봤더니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GMO 바탕에 옥수수가 잔뜩 들어간 기본으로 아니 근데 영양제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뉴트리라이트를 끊게 했는데 이걸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제품 공부를 타사 제품을 엄청 공부를 해서 저희 바디키와 더블엑스와 그리고 프로틴을 제조를 해서 이거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프로틴 통은 병원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서 이걸 먹으려고 한다라고 허락을 받고 오시라고 했고 아버님이 갔을 때 이건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드시기 시작을 하셔서 처음에 항암을 시작하고 몸무게가 빠지셨던 게 살이 빠지면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이 더 빠지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제 딱 다시 한 달 만에 몸무게가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도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이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너무 잘했다. 내가 암회하기 너무 잘했고 내가 적어도 공부하기 시작해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머리가 일찍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셨고 이렇게 하시면 가르마 사이에 머리살이 보이셨거든요. 엘사백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엘사백이 염증 완화에 좋은 거 아시죠? 혈액암은 온몸에 혈액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암인 거 아시죠? 그리고 머리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쓰시라고 했어요. 맨날 운동하고 뛰어다시는 분이 집에 계시니까 엘사백을 아침 저녁으로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머리가 다 나셔가지고 안에 머리 두피가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다. 그래서 너무 예뻐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먼저 그 장표를 보여드린 게 그러면 유산균은 항암하고 계신 분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어려워서 제가 본사에도 전화하고 연구소에도 전화하고 했는데 이제 듣게 된 스피치 안에서도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항생제를 먹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 몸에 많은 균이 죽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여러분, 평상시 건강하지 않았어도 건강검진 하러 갈 때 뭐 하시죠? 다이어트 하시고
절주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살도 좀 빼고 가시죠. 사람들은 희망적인 결과를 얻길 원해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결과를, 그게 나의 평상시 결과라고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권하지 않는 거래요. 아이들이 항생제를 계속 먹어서 검사할 시점을 못 잡으신다면 매번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를 먹는 아이라고 하면 먹는 중간에 하시면 돼요. 항생제를 먹는 장 상태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가 가장 좋은 데이터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검사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먹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바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았고 저희 아빠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시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이전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다양성도 높았고 그 유익균도 많았고 그랬는데 항암 시작하시고 검사를 한 거는 그 다양성이 완전 뚝 떨어졌어요.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그게 아마 우리가 항암제를 먹고 주사로 맞는 거에 대한 영향인 것 같아서, 와, 진짜 마이크로바이옴도 제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일반 유산균은 저는 자신있게 권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개인 맞춤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진짜 건강 챙겨드릴 때 이렇게 진심으로 내가 알고 공부하고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 계속적으로 아미에서 신제품 나오잖아요. 공부하기 가끔은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바로바로 미리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알게 되면 우선은 사업에도 좋겠지만 우리 소비자분들도 건강해지고 예뻐지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더마 아키텍트 사용하고 제가 어제도 퇴근하고 저희 집에 세 분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왔거든요. 기적을 일으키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게 얼굴 반쪽이 펴졌는데 이분이 내일 아침까지 거울을 보셔야겠대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기 생활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더마 아키텍트를 사용하신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매일 사용하시라고. 왜냐면 아까 엘로케어도 똑같이 제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춘기 아이들이 둘이나 입구방하고 맨 안쪽 방에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전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그 아이들 방에 이제 처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공기청정기를 들여놨거든요. 감사하게 냄새가 너무 싹 없어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기 그 안방 마주보고 있는 아들 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아들은 청소도 잘해요. 1,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잘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봤는데 청정기가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들아 이건 켜놔야 된단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 아빠는 오토로 틀어놔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맹 돌았다가 조용했다 맹 돌았다가 하는데 중2 아들 청정기 앞에 그 프리필터에는 낙엽도 붙어 있고요. 돌도 붙어 있고 흙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인 게 이건 진짜 진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온갖 것들이 딸방에는 머리카락만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앞에서 드라이랑 고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 생활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나를 지켜주는 제품 감동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그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안 하시죠? 이렇게 안 쓰고 하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어떤 소비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하십니까? 성능을 보십니까? 아니면 요새 소비 디톡스 현금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그거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아니면 윤리적 친환경 소비만 하시느라고 플라스틱 안 쓰고 배달 음식 안 시켜 드십니까? 아니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자유를 사는 거야 라고 해서 번쩍번쩍거리는 거나 이렇게 가방 이런 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떤 소비를 하시던 여러분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저의 소비를 아메이로 바꾸고 저는 변화를 하고 또 한 번의 변화를 했습니다. 안 쓰는 사람은 꿈을 못 꿔요. 안 쓰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뭘 하면 좋을지, 다음엔 어딜 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리더십 여행을 케언즈로 첫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연속으로 늦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스폰서님이 절 깨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원 없이 잤어요. 늦게 나갔는데 밥이 아직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 뭐 러닝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저는 자고 청소 안 하고 밥 안 챙기고 애들 신경 안 써서 너무 감사하게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소비를 아메이로 바꾸고 이걸 알리는 걸 멈추지 않고 일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에게 여행을 꿈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파트너들이 저한테 다 돈 좋아하지, 나 돈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돈 앞에서 우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내 돈 말고 당신 돈, 파트너 돈, 여러분도 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랍게 도전을 결단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정말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50만 원 벌 때 제가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하지 않았고 저는 SP가 너무 되고 싶어서 울었지만 SP를 도전하지 않아서 SP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했던 거였던 거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파운더스 PT 되고도 지금 3년 차인가요? 왜냐하면 전 또 파운더스 PT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다시 바뀌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생활을 시작한 지 또 수개월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아메이.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기. 그리고 계속 배우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저 오늘 정수기도 한 번 더 배우게 돼서 더 잘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세 줄 더 생긴 거 아시죠? 제가 함께 도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꿈꾸니까 제가 보석이 되려면 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제 이게 나 혼자 꿈꾸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게 얘기해주는 리더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도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제가 저희 시너스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장희수 탑리더니게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정말 많이 떨렸어요. 그 A70 저희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고 파운더스 PT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파운더스 PT 3년 차가 3년 후에 다이아몬드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꿈쟁이신 거죠. 그 꿈을 꾸게 됐고요. 여러분, 인생의 숙제. 저는 아이들한테 숙제하라 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숙제 먼저 해결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파운더스 PT는 인생의 숙제 해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석핀이 되고 다이아몬드는 숙제 해결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 본 날 사진이에요. 탑리더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뒤돌아보지 말고 삶 안에 뭘 그렇게 믿을 게 있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걸 보고 안 될 일은 없다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먼저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탑리더님이 1년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가셨던 얘기가 제가 도전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다. 그리고 정말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에게 들리게, 보이게 해주고, 꿈꾸게 해주고, 도전하게 해주는 게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저렇게 돈을 벌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의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발을 뗐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사람 얼굴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배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꽃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다 그래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건이 딱 발생을 했어요.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건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결정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아메이 사업을 해서 단단하게 커올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아메이 경험이 결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생기게 하고 여러분을 양육해 주신 분이 있을 거고 살아오면서 아마 중요한 멘토나 또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 뒤통수만 닮은 사람 봐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라는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저 안에 그림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는지 작은 걸 보는 사람이었는지 저 그림을 통해 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얘기도 드렸고 부모님 얘기도 드렸고 지금 저의 삶의 얘기도 드렸는데 삶에서 변하지 않는 정말 딱 진리는 누구나에게 변수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 변수들은 뭐 죽으면 끝이 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요새 준비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벼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뒤에 또 다른 벼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제가 배운 게 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입을 닫았거든요. 밖에서 배우라고. 왜냐하면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놀랍게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이런 거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메이 50만 원 벌 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연금 소득을 유산으로 줄게라는 말은 못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유산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채우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시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얼만큼 성장하시던지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딱 아메이 사업이 기회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기초사업 설명 마수연이었습니다.